우리가 이걸 흔히 깬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지금 순간 훅 깼어요. 왜 깬다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미지와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적응 못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박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도 어색한 진행자.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모양입니다. 적응 안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스토리를 발굴해서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이 사람 되게 스마트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보통 어디서 많이 받으세요? 스마트하다. 저는 네모난 안경. 동그래도 안 되고 안 돼요. 딱 네모내야 바보 돼요. 같아요. 아 정말? 네, 네모내야 뭔가 스마트하고요. 그다음에 전 되게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저는 이상하게 목소리에 굉장히 끌리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균 씨 아세요? 동굴 목소리. 진짜 막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이 청각이 조금 더 남성분들보다 더 이렇게 좀 예민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네. 목소리 좋으면 그냥 그 사람도 되게 좋게 느껴져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가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 사람 스마트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단서를 찾는 게 지금 박정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안경 네. 그리고 목소리였어요. 이게 뭐냐면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 되게 스마트하구나를 느낀 게 아니에요. 스마트할 것 같다라고 어디서 그 단서를 찾았다고요? 네모난 안경과 목소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과 대면 상태에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어디서 단서를 찾느냐? 시각적인 부분에서 55%를 찾고요. 음성적인 부분에서 38%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 이제 말의 내용이 이제 그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요.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나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네. 하다못해 회의 안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음성적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를 조금은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제가 네. 20대 초반에 저는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정말 많게는 저희 엄마뻘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사실 좀 숨기고 싶었거든요. 원래도 동안이니까 네. 그땐 더 동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애기였는데 근데 실제로도 너무 애기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나이를 걸리지 않게 들키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연습한 게 사실 스피치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스피치 학원 이렇게 다닐 생각은 못했고 그 기상캐스터 그 대본이 있더라고요. 잘하셨네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기상캐스터를 따라하는 그거를 연습을 했더니 조금 목소리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역시 좀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발음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스피치, 또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내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소리 안에는 음성이라던가 음색이라던가 톤이라던가 뉘앙스라던가 말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발음을 좀 챙겨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발음이 명확하면요. 그냥 첫 대면에서 저 사람 되게 스마트할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자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네. 저 사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문이 열리네요. 네요. 들어와서 서로 이제 눈으로 이제 찡긋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흔히 깬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지금 순간 훅 깼어요. 왜 깬다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미지와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아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나왔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판단해 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런 것들 분명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경험하지 않고 처음 누군가를 대면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낼지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업무적으로 이런 발음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신뢰감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좀 마이너스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음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발음을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기상캐스터 대본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대표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좀 기본이 이제 되시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렇게 훅 넘어가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베이스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제 위치를 잘 짚어줘야 돼요. 위치. 네. 혀의 위치인가요? 혀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입술, 치아, 잇몸, 혀, 그리고 볼, 그러니까 입 주변의 근육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쵸? 혀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얼굴 전체가 다 그렇죠.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입 모양을 이렇게 하고 혀만 움직이면 지금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음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음기관들이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 위치를 빨리 찾을 때 명확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자, 번데기 발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하죠? 번데기 발음? 치아 사이에 혀를 물었다가 빼면서 소리 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F 발음 어떻게 소리 내나요? 라고 하면 윗니로 아랫니를 살짝 물었다가 푸 이렇게 소리 냅니다 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은 어때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가 하는 발음을 따라 듣고 그 발음이 맞는 발음이구나 하고 습이 돼서 지금의 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엄마 탓이네요. 엄마.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네. 책 읽어주실 때 아이들은 그 들었던 걸 그대로 흉내내면서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명확한 발음을 들으면 명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게 되죠.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위치를 어떻게 짚느냐. 이제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분들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자, 먼저 자음을 한번 우리가 위치를 찾아볼게요. 자음이 총 몇 개게요? 모르시죠? 이런데 자음은 19개고요. 지금부터 네. 하나씩 해볼게요. 네. 일정한 규칙을 조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마, 마, 바, 바, 빠, 빠, 파. 파. 뭔가 좀 규칙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감기 걸렸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감기가 되려면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져야 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 나 감기 걸렸어. 감기가 되는 거예요. 감기. 그러니까 붙이지 않고 그냥 대충 발음하면 나 감기 걸렸어가 아니라 나 감기 걸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 위치를 제대로 또박또박 짚어주지 않으니까 전체를 들었을 때 뭔가 엉성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다, 다, 따, 따, 라, 라, 사, 사, 싸, 싸, 타. 타. 얘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네. 떨어져 앞니 있어요. 뒤쪽에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런데 혀가 조금 더 말리면 라가 되고 조금 덜 말리고 하면 뭐 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혀가 어느 정도 말리고 덜 말리고 어디를 짚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위치를 짚어주면 돼요. 그래서 리을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혀를 조금 더 말아본다든지 덜 말아본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소리 나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만 제대로 짚어줘도 발음이 좀 명확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말아서 소리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라 이런 식의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자, 다음에는 그 경구개와 혓바닥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건데요.
경구개가 어디인지 아실까요? 앞니 뒤쪽에 약간 울럭불럭한 부분이 있죠. 네. 거기에요. 자, 자, 짜, 짜, 차. 차. 네, 비슷하죠. 네. 네, 앞니 뒤쪽에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이번에는 가, 가, 까, 까, 아, 아, 카. 카. 네, 얘들도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움푹 패인 연구개와 혀가 닿지 않아요. 닿으려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 하. 그냥 공기만 빠져나오면서 나오는 소리. 하. 힘드시죠? 허리를. 네, 이렇게 자음들이요. 네. 본인들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나 앞니 뒤쪽에 혀가 붙었다 떨어져야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짚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모음의 위치를 좀 알아볼 텐데 모음은 네. 좀 많아요. 21라서 21개. 다 못하고요. 네. 제가 이 모음을 제대로 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 이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유 할 때 우 할 때 입술이 더 많이 나오나요? 유 할 때 입술이 더 많이 나오나요? 우유. 우 할 때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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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왜 똑같죠? 근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소리가 달라지는 건데요. 유. 우유. 그러니까 유할 때 좀 그쵸? 더 많이 나오네요. 입술이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죠? 네.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이. 오이. 자음이 똑같잖아요. 네. 자음이 똑같아요. 오이, 이응, 이응. 그런데 거기에 오와 이가 붙으니까 오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음이 똑같은데 모음이 달라지니까 다른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을 제대로 잘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미세한 차이들로 네. 소리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입 모양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다른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입 모양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부터요. 그 입 천장과 혓바닥을 좀 사이좋게 붙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으셨을 때 이 목소리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납작하게 눌려지죠. 네. 그러니까 제 위치를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음이 왜 이럴까? 지금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 위치를 못 찾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음을 좀 명확하기 위해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중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이요? 네. 그게 뭔가요? 이중 모음은 소리를 내는 중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걸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가 가. 안 바뀌죠. 위 위. 바뀌죠. 바뀌어요. 네, 네. 가위 가위. 가는 안 바뀌는데 위는 위는 바뀌죠. 바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위가 이중 모음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바뀌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우. 가위 좀 갖고 와. 가위 좀 갖고 와. 뭐 가위가 아니라 가위. 가위 좀 갖고 와. 이렇게 쉽게 발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중간에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모음, 뭐 외나 위, 아니면 와와 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회사, 회사. 네, 추위, 추위. 네. 그런데 보통 추위, 추위, 네. 음.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는 관광. 관광. 네. 오, 어렵네요. 아마 지금 따라하시면서 나 왜 안 되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왜 안 되냐면요. 입 주변에 근육이 그동안 단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 네. 이, 오, 우.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정말 어려워들 하세요. 뭐든지. 뭐든지. 네, 뭐든지. 뭐든지. 네, 잘 못하세요. 오. 네, 뭐든지가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중 모음만 잘 챙기셔도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들려요. 오늘부터 뉴스를 유심히 보세요. 아나운서들은요, 이중 모음을 철저하게 챙깁니다. 철저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귀에 그렇게 잘 들어오나 봐요. 뭐뭐 하게 됩니다. 네, 국회의사당에서. 의사. 네, 그런 식으로. 다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쵸.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의식하면서 소리 내시거든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안 되는 발음 있잖아요. 쌀. 의. 그것도 맞아 안 돼요. 정거장. 쌀인데 네. 살. 음. 계속 이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고칠 수 있을까요? 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 또박또박 좀 읽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으로 이제 말 습관도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스피치 코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젊은 친구들은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좀 CEO 분들이나 리더분들은요, 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바뀌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연습을. 바뀌어지긴 합니다. 근데 연습을 어느 만큼 하느냐, 그러니까 연습의 정도가 더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연습하면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확실한 거고요. 몰라서 못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알고 나면 회의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 강의를 할 때도 그냥 발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박또박 소리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그게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습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발음을 낼 수 있는 좋은 기관을 움직이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습관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습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입안의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입안을 이렇게 비좁게 하면 발음이 명확하게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음치 음. 그 뭐죠? 보이스 트레이닝, 그 뭐. 음치를 개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그런 건가요? 이 입 안에서 네. 공기가 빠져나와서 소리가 나는 건데 아. 공기가 공명할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납작하게 눌리고 울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면 입안의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가서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매번 노래방 가기는 어려우니까 코인 노래방. 네. 가면 한 5,000원씩 써야 되고 그거보다는요. 네. 집에 나무젓가락 있으시면 나무젓가락. 네, 나무젓가락 있으시면 그거를 반으로 쪼개서요. 딱 한 짝만 앞니에다가 무시면 돼요. 너무 안쪽으로 깊이 물지 마시고 네. 딱 앞니에만 무시고 네.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낭독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지금 내가 소리를 제대로 못 내게끔 뭔가 방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입안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움직이게 되세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되니까. 네. 나는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의 공간을 자꾸 넓히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빼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입안의 공간이 넓어진 걸 느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무젓가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나 연습을 할 때 오바해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일부러. 오바해서. 네. 왜냐하면 굳어 있었던 근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띄어서 말하고 다시 붙여서 말하고 띄었다 말하고 다시 붙였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좋은 기관을 단련시키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뭔가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또 어쨌든 발음이 좀 평소에 안 좋았던 분들도요,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나 방송하기 전에 아예 이호 꼭 하고 들어가거든요. 하세요? 네,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게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또 민수경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